네, 안녕하세요. 오픈더도어의 감독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화의 제작자로 또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콘텐츠랩 비보의 대표 송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문선 역할을 맡은 핫한 배우 이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 중에서 윤주 역할을 맡은 배우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로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치훈 역할 맡은 서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가져오셨는데 이 오픈 더 도어의 기획과 연출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확한 시점은 생각 안 나는데요. 한 5, 6년 전인가? 예, 저희 이제 후배 감독하고 술을 먹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듣게 됐었는데 제가 처음 들어본 사건이었는데 사건이 굉장히 좀 뭔가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들고 이거 영화를 만들어라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 스타일은 아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도 되겠냐? 그래서 뭐 자기가 저작권도 없는데 뭐 만드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영화 리바운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좀 텀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단편 영화를 하나 찍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챕터의 단편 시나리오를 쓰고 그걸 이제 송은이 대표님께 보여드렸더니 송은이 대표님이 이거 본인이 제작하고 싶다. 그러셔서 웬 떡이냐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떡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쓰다 보니까 그 뒷이야기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왜 이런 사건에 이르게 됐는지의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챕터들을 하나하나씩 쓰다 보니까 결국 이제 좀 길진 않지만 장편이 됐고 그렇게 돼서 영화를 이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컨텐츠랩 비보가 이제 팟캐스트로 출발을 해서 TV 예능도 제작을 했었고 또 매니지먼트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언젠가 한 번은 꼭 이렇게 좀 스토리가 탄탄한 줄거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 출발이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유쾌하고 선한 감독님인 장항준 감독님의 작품이면 그리고 그게 시작은 워낙에 단편이었기 때문에 저도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정말 제가 사실 욕심이 많이 없는 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욕심이 좀 많이 확 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비보의 확장에서도 가장 감독님과 합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그 내용이 너무 굉장히 흥미롭고 탄탄했고 그 시나리오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이제 단편이어서 약간 우리가 경험이 없는 나 같은 초보 제작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편으로 확대되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또 우리 또 그 주변에 도움도 받았고요. 또 공동으로 제작한 장원석 대표님하고 또 저희가 선배 제작자님이시니까 많이 물어가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지금의 이 오픈 더 도어를 완성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챕터들을 순차적으로 하지 않은 것들은 어찌 보면 상업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감정과 서사를 차곡차곡 쌓아서 그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면 그것들이 이제 그 극적으로 마지막 사건의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진 다시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챕터에 나왔던 내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관객들이 느끼는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배가 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냥 장르적인 것들을 따라서 편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들을 역순 혹은 그 역순의 다시 역순으로 가게 되는 뭐 그런 구조를 택했던 것 같고 오로지 이야기의 좀 본질 그리고 이
이 그들이 가지던 욕망과 선택의 길,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 순차적으로 가는 진행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그 뭘 물어보셨죠?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아, 결말. 예. 마지막 결말은 이 전체적인 이 이야기의 결말은 결국 그 저희가 영화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처남이 매형을 죽이게 되는 그날 집에서 그렇게 되는 것들이 실제 이제 열린 결말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 뭐였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 아 예. 예. 그리고 영화 아까 충분히 설명이 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영화의 그 뒤에 쪽에 마지막 그 가장 오래 전에 이들이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는 의미랄까 저 나름대로의 다른 문들은 다 선택의 문들이고 파멸의 문들이에요. 결국 이제 그걸 열어서 문제가 되고 열지 말아야 할 문들을 열어서 결국 그 파국으로 치닫는 이야기들인데 마지막 문만큼은 그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그 문 밖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 머나먼 시간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엔딩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제작자 대표님 분이랑 저 감독님 분이랑 워낙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제안을 주셨을 때 안 할 이유는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게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시나리오까지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저는 다른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받았는데 촬영 중간에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계속 읽히고 그래서 이거는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사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들이 코미디가 좀 많아서 이런 장르물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었어요. 근데 딱 그 때마침 때 이런 제안을 주셔갖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촬영에 임했고 아까 그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상업과 비상업을 떠나서 오히려 좀 부담감이 없이 오롯이 이 촬영에만 그리고 연기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이 두 분께서 제작 환경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잘 차려진 밥상에 저는 숟가락만 얹은 느낌이어서 네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네, 김수진 배우님.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만나니까 되게 긴장되네요. 제가 저한테 물어보지는 않으셨지만은 이 작품은 사실 지금의 포맷이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고 왜냐하면 처음에 그 첫 챕터로 여러분이 보신 그 작품이 처음에 완성이 돼서 저희가 제안을 받았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감독님이 작품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챕터까지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단편 첫 번째 챕터가 저도 너무 흥미롭게 읽었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역할을 여자 배우들한테 왜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옛날에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다른 역할로 제안을 주셨다가 영화가 이제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다행히 그 전에 준비하셨던 리바운드를 준비하고 계셨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미안해서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작품 소품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나머지 챕터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 여정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각 그 작품들 챕터별로 보면은 카메라 워크가 그냥 이건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인데 특히 저희가 같이 작업했던 이제 순원 씨랑 저랑 나왔던 세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불길하게도 이렇게 원테이크로 계속 가야 되는 작품처럼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작품을 촬영을 할 때 정말 연극 작업 하듯이 한 번 이렇게 카메라 팀이랑 그 모든 스태프들하고 같이 호흡을 가져가야 되니까 중간에 끊으면 저희가 끊기게 되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는데 간만에 이제
연극 작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되게 생동감 있게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희 보시면은 저희가 로케이션이 저희 세트장인데 사실 다 한국 로케이션이거든요. 저희 배우들 중에서 외국에 나간 사람이 없고 나중에 CG로 이렇게 촬영을 소스로 이렇게 붙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그 세트장에서 그 미술팀들이 이렇게 밤을 새서 저희가 낮에 촬영을 하면 밤을 새서 세트를 바꾸고 해서 나왔던 작품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스태프들이 다 같이 한 호흡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즐겁고 재밌었던 작품인 것 같고, 이번에 또 이렇게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송 대표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 아무래도 조금 그 같은 상영관에서 이렇게 상영을 하는데 작은 영화가 있고 큰 영화들이 있잖아요. 저희 한국 영화가 점점 조금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면 저희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많이 또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이 작품이 상업영화의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단편의 형태로 시작되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마 함께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의 방향성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겠죠. 수위도 많이 달라졌을 거고요. 근데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많이 생각해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장편으로 그러니까 입봉을 이미 한 노련한 감독이 왜 이런 형태의 시도들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영주 배우님. 네, 앞에 배우분들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일단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에 있는 아늑한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고요. 뭐 다른 말보다는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선택보다는 감독님께서 저를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오디션을 봤는데 감독님께서 저한테 많은 자신감을 넣어주셨어요. 제가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할 때 감독님께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앞에 느껴지는 대로 해라 라고 자신감을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서영주 배우는 11월 18일 날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의 장사진 기대하겠습니다. 18일, 28일? 18일도 괜찮은데 왜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재미난 거를 만드는 창작자이고 싶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 영화 역시 아까 뭐 상업영화, 비상업영화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영화를 너무 많이 봐왔고 영화를 진짜 사랑하고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네마운틴이라는 팟캐스트도 제작을 했었고 하는 연장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어쩌면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것도 어쩌면 그냥 시나리오에서 느껴지는 그 상업적인 공식을 조금 깨는 그런 것들에 훨씬 저도 뭐 영화 관객 뭐 남부럽지 않게 영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력이 있었고, 그런 매력 있는 무언가가 또 제 앞에 또 놓여진다면 새로운 도전을 저는 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안 하고 싶은 건 이제 우주 가는 거, 그런 건 안 하고 싶습니다. 진짜 가야 되는 거. 저는 우주는 싫고 지구에 땅을 붙이고 살고 싶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이 좋은 컨텐츠가 되고 사람들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영화 제작 현장에 사회를 보거나 이런 걸로 많이 갔다가 여기 앉아있는 제 자신이 좀 아직까지는 많이 어색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응원차 감독님 현장에도 여러 번 가고 했을 때 느꼈던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 언성을 높이고 싸울 법한 상황이지만 전혀 그런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정말 이 작품을 사랑하고 같이 매달리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장항준 감독님의
가벼움은 어떨 때 때로는 싫을 때도 있지만 이 마음속에 그 따뜻함과 그 사람을 즐겁고 유쾌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정신들 그런 것도 동생으로서도 사실 또 존경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되었던 것도 있었고 그러고 제가 사실은 장항줄 닮아가나? 무슨 질문이었죠? 잠깐만. 네? 소감. 네. 제가 제작하는 영화가 오픈 더 도어여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현장에서 이 쫄깃한 배우들의 연기를 지켜보는 게 매회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겁고 와 진짜 사실 이게 영화상에 다 얼만큼 담겨져서 관객분들이 그걸 고스란히 느낄까 그걸 긴장하면서 그 현장에 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경험이었고요. 운이 좋고 진짜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자분들과 만남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말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시나리오가 써지고 그게 캐스팅이 되고 현장에서 잘 만들어지고 또 후반을 거쳐서 많은 관객분들에게 선보이는 이 모든 과정이 저한테 너무나 새롭고 또 신선한 자극이고 행복한 과정이라는 말씀을 소감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배우분들은 송은이 제작자님과의 작업 어떠셨는지? 대표님은 뭐 이번에 처음 만나 뵀는데 감독님이랑은 사실 저 두 번째 작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흔히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감독님은 이제 워낙 좋으신 분이라 역시 좋으신 분 옆에는 역시나 더 좋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고 그리고 사실 대표님이 이제 제작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제 첫 촬영장에도 오셨어요. 그래서 한 번 오고 말겠거니 했는데 주구장창 계속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대표님도 다른 거를 계속 많이 하시니까 굉장히 그 지방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었는데 그 피곤함을 이끌고 그래도 현장에 계속 와서 계셨거든요. 그리고 배우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난로를 굉장히 배우들한테 많이 돌려주셨고 그래서 너무나도 따뜻한 현장이었고 그리고 정말 대표님이 영화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진심이고 그래서 이 개봉까지 그리고 개봉 이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총괄해서 하시는데 너무나도 그 진심이 느껴져서 앞으로 또 뭐 더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작업을 같이 하고 싶은 제작자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수진 배우님도 송은이 대표님과 감독님과의 작업 경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전에 그 팟캐스트는 알았는데 유튜브를 잘 몰랐어요. 이 작품을 저희가 재작년 10월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진 찍으러 갔다가 가족 사진만 오면 돼. 근데 우리가 제작자분이 이거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뒤에 챕터도 만들 수도 있어. 여기까지만 듣고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음 챕터들을 쓰고 계시다고 하고 또 로케이션 그 미국의 그런 양식 그 집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로케이션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럼 세트를 지었으면 좋겠다. 근데 세트 비용이 얼마야? 상당한데 그러면 기왕이면 그거 너무 아까우니까 며칠 더 찍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 예산이 불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송은이 대표님 처음 뵌 거가 그 리딩을 하러 갔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로 송은이 대표님이 장준 감독님한테 속고 계신 줄 알았어요. 두 분이 친분이 그렇게 있으신지 모르고 오빠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얼마나 더 드는 거야?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니 장항준 감독님은 정말 셀럽이셔서 저렇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인식이 있잖아요. 송은이 대표님이 되게 좀 또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되게 정직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감독님은 송은이 씨를 저렇게 속여 넘길 수가 있을까? 지금 4천만 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몇 억이 들게 생겼잖아. 이런 나쁜 사람 같은 년.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영화가 다 이제 제작이 다 끝나고 나서 팟캐스트를 봤더니 시네마운틴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둘은 서로 되게 친한 분들이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게 돼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 왜냐면 리딩을 처음 하러 갔을 때 거의 바로 동선을 그었거든요. 그 테이크 한 번에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때도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대로 바로 그 동선을 긋고 바로 찍으면 나는 정말 되게 잘하고 싶은데 도대체 감독님이 나를 너무 믿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내가 잘못 온 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0월 10일인가 10월 중순에 저희가 이제 당진에 있는 세트장으로 촬영을 하러 갔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술을 마시는 장면을 진짜로 몇 잔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찍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사실 대부분 끌려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이제 정말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준비하고 임하고 있었고, 특히 미술 감독님은 저희가 내일 그럼 저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촬영 끝나면 밤을 새서 저희가 세팅할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임신 중이셨죠. 그 미술 감독님이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밤을 새면서 이 집을 이렇게 바꾸고 그 데코레이션도 되게 섬세하게 뭐 벽지나 뭐 천 조각이나 모든 게 다 이렇게 바꿔 나가는. 저희 잘 보시면 저희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게 그러니까 집이 주인공이기도 해요. 그리고 집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기도 하고, 요즘에 집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저희도 그런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약간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갔다가 감독님 현장에서 평소에 보시는 것 이상으로 유쾌하시고,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글을 쓰셨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너무 믿음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배우의 재량에 맡겨주시는 부분들도 있었고, 되게 좀 유쾌한 작업이어서 제가 예전에는 되게 좀 준비한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었는데, 감독님 만나 뵙고 촬영을 임하고 나서 조금 현장을 좀 더 즐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송은이 제작자님은 항상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에서 계속 진행을 하실 정도로 이분은 진짜 뭘 하시든지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의 어떤 표본을 보여주시는 분이구나. 이래서 아마 제가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단편일 수 있는 작품, 소품 사진을 찍으러만 그칠 수 있었던 작품에서 이제 영화를 완성하고 관객을 만나게 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고, 또 반갑게 기자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다른 분들도 그런 또 행운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생한 현장 에피소드 감사합니다. 그럼 서영주 배우님께서도. 네, 제가 만나본 송은이 대표님은 앞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하자. 네가 먼저. 아니. 촬영 다음 답변은 현장에서만큼은 우리 영주 배우부터 하는 걸로. 대표님은 정말 밥 잘 사주는 멋진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혹시 감독님께서도 송은이 제작자와의 작업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송은이 제작자는 대표는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제작자분들 중에 가장 신장이 작았고요. 이제 그게 제일 이제 특장점이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송은이 대표를 91년도에 송은이 대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복학생으로 처음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2년이 지났죠.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좋은 친구이자 좋은 협력자로, 좋은 동료로 존재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때 이후로 키가 좀 더 클 줄 알았는데 조금 덜 커서 아쉽고요. 그리고 옛날에 좋은 친구들이 현재에도 서로 의지하고 좋은 협력 관계와 좋은 우정을 공유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어질고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서 저희 옆에 남아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일반 관객분들은 저는 저기 취향이 막 예능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 독립영화관을 자주 가고 저희 딸과 함께 독립영화들을 즐겨보는 것들을 좋아하고 진짜 온전히 자극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거나 그걸 떠나서 그 독립영화들이 가지는 그 순수한 도전 정신 그리고 이 이야기들에 충실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력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지인들은 상업영화 감독도 많지만 독립영화 감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졌던 그런 이야기적인 본질의 상업적인 색깔이나 상업적인 자극적인 것들을 묻히지 않고 오로지 이야기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하게 됐고요. 저 나름대로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흥행에 대한 부담감, 적든 크든 손익분기 좀 엄연히 존재하는데 1990년대 이후로 이렇게 한국 영화가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았던 그 장밋빛 시절이 끝나고 엄혹한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다양성은 중요하고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 한국 영화계가 다시 극장이 화랑이 돼도 남아있는 인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다양한 이야기의 본질들을 구현해야 한다. 이런 심정으로 이 영화를 연출하게 됐습니다. 네, 송은희 제작자님께서도. 네, 그 오픈 더 도어를 시작으로 사실 저는 계속 이러한 좋은 이야기들은 제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사실은 제작비 크든 작든 무시 못할 돈들이 들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혹독하게 잘 배워가면서 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 이제 또 너무 고맙게도 좋은 선배 제작자님들이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그런 과정들을 저도 오롯이 몸으로 받아내면서 하고 있는 거고 솔직한 마음은 영화를 제작하고 났더니 저보다는 영화 본질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은 커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제가 있는 게 사실은 조금 저보다는 배우분들이나 감독님들 그 영화 본격적인 얘기를 더 많이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래도 제가 여기 계신 배우분들보다는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 이름 석자라도 조금이라도 또 쓰임 받아서 많은 분들께 저희 영화를 홍보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극장에 와서 영화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집에서도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자기 취향의 영화를 골라볼 수 있는 시절이기는 하지만 영화는 내가 표를 끊어서 이 영화가 어떨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극장에 와서 오롯이 그 집중된 자리에 앉아서 보는 것이 오히려 전 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제가 만들고 있는 다른 유튜브나 또 TV 예능이나 이런 컨텐츠보다는 좀 다른 성격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만드는 건 똑같지만 영화는 뭔가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거를 이번에 경험을 했고요.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다른 제작도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송은희 대표랑 마찬가지로 이걸 마케팅 홍보하는데 송은희 씨와 저희가 전면에 서도 되나? 왜냐면 이제 이게 사실 그림도 누가 하나 선을 걷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좀 밝고 그런 이미지들이 과연 이 영화에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도움이 되나 했는데 여기 마케팅 회사에서 그래 해야 한다니. 예, 하자면 최선을 다할 사실 뿐이죠. 저희는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의 가벼움이 영화에 누가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들 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영화에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찾아볼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대표님 많은 도움이 되고요. 첫 제작 영화로 오픈 더 도어를 선택을 했고 저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장에 오셔서 오픈 더 도어에 문 열고 들어오셔서 제가 느꼈던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의 과연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되냐라는 그런 공감을 많은 관객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장항준이 김은희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김은희 하고 싶습니다. 예, 김은희 씨 너무나 훌륭한 작가님이시고,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 계신 뭐 제작자분들이나 여기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뭐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공동 제작을 했던 장원석 대표님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시간들이 오래 기억되고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손익분기점을 그 큰 영화든 작은 영화든 손익분기점을 무사히 넘겨서 모두가 같이 웃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